부산과 인연은 뭐 대략 2000년 노무현 후보 시절부터 정말 뻔질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뜸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사 와서 열심히 뵌 지는 이제 10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자리에 설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02년에도 그 노무현 후보 도우면서 이분이 당선되더라도 어떤 덕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도와드렸고,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제 본업인 그 배우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좀 미안하셨나 봐요. 뭐 이거 방송도 잘리고 뭐 수입이 막 줄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연락을 해서 뭐 이 정부에 좀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셔서, 아니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는 데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아득해서 뭘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 뵈면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주로 네 연고도 없는데 여 왜 왔노 이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그럼 말씀드리죠. 노무현 형님하고 의리 지키려고. 그 양반이 우리 역사에 거의 유일한 서민 대통령이었는데 퇴임만 하고 나서 참 얼마나 가슴 아파 하셨습니까? 서민을 위해서 정치를 했는데 내가 정말 충분히 해내지 못한 것을 늘 자책하셨으니까 그게 많은 숙제가 돼서 저도 그렇고 문재인 이사장도 그렇고 다 그걸 숙제로 알고 지금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 누가 이렇게 흑색 선전하는 건지 뭐 이렇게 물밑으로 뿌리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요즘 와선 또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뽑아주면 네 서울로 내 뺄 거 아이가 이겁니다. 근데 여쭤보면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들으셨대요. 여기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 주변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물밑에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러다가, 당선되면 서울로 내뺀다. 그러면 내뺄 거면 그냥 서울에 출마하면 되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러면 여기보다 당선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데 내뺄 건 거기서 출마하죠. 근데 의리 지키려고 그 양반이 남긴 숙제 하려고 왔는데 2000년에 그렇게 간절히 노무현이 호소했는데 안 됐는데 12년 만에 동생이 또 똑같은 호소를 드리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 손을 잡아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여길 떠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형님 노무현의 얼굴을 봐서 제가 어떻게 여길 떠나겠습니까? 제가 요만큼만 게으르면 저 새끼 봐라 저거 게으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봐서 제가 2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명박 이 새누리당 정권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잠깐 오늘 언급 안 나왔는데, 지난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디도스 공격, 그러니까 의미가 뭐 디도스로 애들이 장난했나 보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거는요 본 성격이 뭐냐, 부정선거를 시도했고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 장소를 막 바꿔놓고 그걸 아침에 확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확인 못하게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졌죠. 이게 부정선거죠. 그런데 무슨 의원, 보좌관, 뭐 운전기사 몇 명 구속하고 끝이에요. 이번에 민간인 사찰 보면서 똑같습니다. 네, 김미화, 김재동 얼마나 놀랐을까. 야간 먹으면 못 잤다니까. 이해해요.
아니 저야 70년대부터 늘 당했으니까 뭐 저한테 무슨 지랄을 해. 좋아, 좋아. 뭔 협박을 해도 아무렇지가 않은데 김재동 씨는 그렇지 않죠. 정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꿋꿋하게 엊그제 트윗 올린 거 보니까 저를 신문 일면에 사진 실리게 해줘서 현 정부에 고맙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씩씩하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더 더럽게 짝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닉슨이 재선을 하려고 상대당, 민주당, 중앙당에 도청기를 설치해서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걸렸어요. 그랬더니 안 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딱 그게. 그랬는데 이 사건은 총리실에 아예 불법 기구를 만들어서 사찰을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기무사하고 국정원도 가담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까지 도청한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걸리니까 그거를 꼬리 자르느라고 중간에 내서서 뭐 한 다음에 입 막느라고 돈을 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게 그냥 저 벌금형으로 안 끝나니까 얘가 자기가 너무 위태로워지니까 불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오늘 5천만 원, 5만 원권, 5천만 원 다발이 나왔습니다. 예, 보셨죠? 그 띠가 시중은행 띠가 아니에요. 백장 묶음이 한국은행 띠입니다. 예, 한국은행 띠 돈을 그다음에 번호가 찍혀 있어요. 현금의 1년 번호가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청와대 관계자가 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검찰 실력 한번 봅시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물증이 나왔는데 범인을 못 잡는다. 내기할까요? 잡을 것 같습니까? 못 잡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번 4월 11일 총선의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시민 만나 뵈면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저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 내가 뭐 그러다가 다 얘기가 서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전과 10개가 넘는 사람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기업하고 재벌들 부자들 90조 감세해주고 대기업 규제 다 풀어서 제빵업 무슨 커피 전문점 순두부도 만들어 재벌이.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우리 서민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간격을 좁혔어야 합니다. 이 정부는 더 늘렸어요. 임금이 반밖에 안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도 반밖에 안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반밖에 안 돼요. 부산에 100대 기업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부산에서? 이 MB정부 들어서 부산이 받은 피해만 한두 개 생각해보죠. 해수부 해체됐죠.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게 국가입니까? 2년 전부터 감사원이 감사해서 문제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부도난다는 거. 근데 덮었어요. 피해자의 3분의 2가 그 2년 동안에 발생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부도 내기 직전에 지들만 정보를 나눈 거예요. 권력 가진 자들이.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자들은 다 인출해버렸어. 그러고 시민들한테 완전히 덤태기 씌웠어요. 이게 정부입니까? 국가입니까? 이런 양아치들이 어딨냐고. 동남권 신공항 봐요. 언제 여러분들께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한테 우리 동남권 신공항 해주십시오 청원 한번 넣은 적 있어요? 지가 그냥 했잖아요. 약속을. 2007년 대선 때 그냥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몰표를 받았어요. 부산에서. 그러더니 슬그머니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대구 여론을 받은 거겠죠. 그게 바로 영포 라인입니다.
이번 사찰의 배후는 영포 라인이 한 겁니다. 영남 정권이 아니고 TK 중에서도 영포 부분이 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파들을 쳐내고,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인 물론이고 김제동 김미화까지.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요번에 처음 이제 정당 지도부에 들어가 봤습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에요. 뭐 공천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요. 공천이 진행되는데. 한나라당을 또 보니까 어느 날 이거 뭐야? 그때 원래 이게 복잡한 얘기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권 후보는 당권을 안 갖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왕적 총재를 막는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홍준표 대표가 그만두더니 박근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1인 독재체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했는데 비대위는 박근혜 위원장이 임명한 거지 않습니까? 선출한 게 아니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민 70만이 참여해서 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거긴 회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가만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세요. 2008년 때 총선 때 친이계가, MB계가 친박계를 거덜을 냈습니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박연대가 생겼죠.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표가 친이계를 학살했는데 반발이 없어요. 뭐 탈당 출마할 것 같이 그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막았어요. 그랬더니 납작 엎드렸어요. 여기 김무성 의원 그렇죠. 이게 무슨 조화죠? 세상에 이런 정치 집단은 없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명박 대통령께서 박근혜 의원께 공천 권한을 100% 보장해 줬어요.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 책임하에 총선을 치러라. 이런 권한을 선물 받았으면 오가는 게 있어야죠. 오가는 현금 속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박근혜 의원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입지장 안 보낸다. 여러 가지가 상상할 수 있죠. 사후 보장 또는 부패 비리를 그냥 덮어두겠다. 이런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증거가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에 대해서 권한을 무한정으로 보장하는 특검을 하자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거부해서 결국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 민간인 사찰권에 대해서 제가 부산 어디서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권, 청문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을 밝히자가 민주통합당 당론인데 최고위원으로서 하나 추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냐면 그걸 밝혀서 이명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관계된 것이 밝혀지면 여야 공동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자. 이렇게 박근혜 대표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표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깔아뭉갠다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이 한 통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둘이 대응하는 게 똑같아요. 자, 동남권 신공한 백지화하고 지금 흐지부지하고 박근혜 대표 또 그대로 배워서 말을 남북권으로 했다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나 말 안 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하는 태도가. 지금 부산일보와 정수장, 그러니까 저 장물 아니에요? 김지태 사장이 밀수 혐의로 들어가서 5.16 쿠데타 했을 때 들어가서 강제 헌납당했다는 것이 국가가 우리나라가 설립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인했어요. 자, 보수주의자는 국가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공식 기구에서 그렇게 판정했으면 따라야지. 뭔 놈의 보수주의자가 안 따라 이걸. 안 따르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진 헌납한 거라는 거예요. 최필립 씨 얘기는, 현 이사장은. 그러면은 김지태 씨가 그 자진 헌납을 했는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 개인에게 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게 했겠습니까? 법적으로. 정부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개인한테는 헌납이 없어요. 그건 정치 자금이에요. 불법적인. 자, 그러면 이 정수장학회는 작물인데, 작물이 이거나 작물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려면 국가에 헌납된 재산이에요. 헌납된.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를 존중하는 보수주의자는 이 재산을 부산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옳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왜 아까 이제 부산의 피해 사례를 쭉 이렇게 들었는데 왜 이명박 정부와 아무리 봐도 박근혜 대표는 한통속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부산을 우습게 하나, 무시하나?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 쭉 지난 4년 해오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해도 4월 11일 총선에서 부산 시민들은 또 1번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욕을 언제까지 견디시겠습니까? 4월 11일까지 네. 끝장냅시다. 자, 이번 4월 총선은 4월 11일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12월 대선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이번에 민주진보 진영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는 그 힘으로 12월에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문재인, 조경태 이 두 사람만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대여섯 명을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이번 대선에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부산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해내자, 이 말씀입니다. 저 정말 당선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시간 충분합니다. 아, 그리고 오마이뉴스 동영상, 오마이뉴스 중계를 보고 계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시간 많습니다. 전화번호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께 이번 총선의 의미를 얘기해 주시고 정말 당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이 선거를 그냥 단순히 총선을 넘어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짧게 다시 추가드리겠습니다.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노무현 해수부 장관이 북한 재개발을 하고 강서에 신항만을 만들었습니다. 참여정부가 확대했고 신항만 배후철도를 경부선 삼낭진으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남북철도가 연결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부산은 한반도의 반쪽짜리 조그만 섬나라 끝에 있는 조그만 항구에 불과합니다. 남북철도만 연결되면 이 부산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대륙의 출발 항구입니다. 부산은 천혜의 항구입니다. 상해항은 늘 준설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천혜의 항구. 철도 있다. 유럽까지 가는 철도 있다.
공항이 있다. 육해공 3박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0대 기업 하나 없는 이 부산에 이 물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들이 강서로 이주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수도권에 가서 눈치 볼 필요 없이 여기서 당당하게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걸 할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남북 적대 관계를 한국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싶어서 종북 좌파라고 뻑하면 그 말을 쓰고 싶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똑똑히 보자 이겁니다. 부산을 망치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을 정확하게 보시자 이겁니다. 제가 저 혼자 국회의원 당선되자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저 정말 반드시 당선돼야 되겠습니다. 당선돼서 여기서 우리 시간 정할까요? 4월 10일 오후 2시에 봉화에서 만납시다. 제가 막걸리 쏘겠습니다. 봉화 막걸리. 제가 당선되면 쏩니다. 아,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 아니요. 아닌가? 아니요. 취소. 취소. 이거는 미래의 약속으로 매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취소입니다. 각자 다치페이, 각자 자기 비용 내고, 네, 2시에 만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형님은 2000년에 떨어졌죠. 저는 12년 만에 걸렸습니다. 형님이 2000년에 내밀었던 손 부산 시민들께서 미처 잡아주지 않으셨지만 12년 만에 제가 형님 대신 나가서 붙잡아달라 호소드렸더니 부산 시민들이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호소를 이제 부산 시민들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께 우리 여기 부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되새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 중계를 보고 계신 분들 여기 부산에 친구나 친지나 아무튼 연고 사돈의 발전 몽땅 다 동원해서 전화 좀 해주십시오. 오마이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 번 부르면 그 이름을 한 번씩만 2번 정도 연호를 해주시면 이 후보들이 굉장히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동구의 이혜성 고맙습니다. 서구의 이재강 진구 갑의 김영춘 진구 을의 김정길 동래구의 노재철 남구 갑의 이정환 남구 을의 박재호 북강서 갑의 전재수 해운대 기장 을의 유창열 사갑의 최인호 사을의 조경태 금정구의 장향숙 연제구의 김인회
수영구의 허진호, 그리고 사상구의 문재인. 고맙습니다. 4월 12일 2시 봉화에서 만납시다. 4월 12일 봉화에서 승리의 보고를 같이 하기 바랍니다.